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실적과 통화정책, 경제지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서 11월 중순 테이퍼링 개시를 검토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JP모건과 블랙록의 3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9월 CPI가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업 이익 추정치 하락에 S&P 500 지수가 8%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대표가 인플레이션 완화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류 대란의 항만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요청할 시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제일 좋았는데요.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4,571포인트의 종가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CPI가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돌면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 직후에는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1.5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오늘 4.6%가량 오르면서 0.36%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리고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성장 둔화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장은 기술주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국채금리가 장 초반에는 1.6%를 넘기기도 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CNBC는 낮은 국채금리가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를 높였고, 이에 따라 오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0.7% 올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P모건과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실적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고 변동성을 보이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26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연준은 다음 달부터, 즉 11월 중순부터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했고 역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오늘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34,377포인트에 종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맵을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과 관련해 악재 소식이 나온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빵 종목들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AMD와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주가 흐름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소폭 오르면서 $800 위에서 거래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나이키도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5% 올랐습니다. 반면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주들 오늘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JP모건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그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도 내림세를 연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확인해 볼 텐데요. 강수민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오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상승 하락 종목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0개 종목 중 오늘장 다우지수에서는 16개 종목이 상승, 1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 상승한 종목은 290개, 하락한 종목은 215개로 전체 S&P 500 지수는 초록불을 켰습니다. 나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하락한 종목 수보다 많았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JP모건을 시작으로 발표되는 3분기 기업 실적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입니다.
JP모건의 주당 순이익은 3.74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24% 상회했고 또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4% 상회했습니다. M&A에 대한 붐과 또 대출 증가가 JP모건 이익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실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9월 CPI 등의 영향으로 나중에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JP모건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융주의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번 분기 동안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장 블랙록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델타항공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가 인상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델타항공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승인을 두고 14일에서 15일 미국 FDA 자문기구에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다만 FDA가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접종 뒤 예방 효과가 강하게 지속한다며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모더나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으로 애플이 아이폰 13 생산을 줄일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와 함께 오늘장 애플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계획된 생산량의 11%만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의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업로드된 이후 28일 동안 1억 1,100만 명이 시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달에 1억 명이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장 넷플릭스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을 최초의 수소 허브 공항으로 만들 계획 중인 플러그 파워입니다. 오늘장 탈탄소 비행을 위해 에어버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는 13% 가까이 뛰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5달러에서 40달러로 8배가 뛰었는데요. 플러그 파워가 수소 경제 리더가 되기 충분하다며 투자자의 날을 앞두고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 보겠습니다. 퀄컴이 10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발표했던 자사주 매입과는 별개로 추진되는데요. 시장 기대감 속에 오늘장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멕시칸 음식 체인점이죠. 골드만삭스가 치폴레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9월 초부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특히 주요 도심에서는 고용시장 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드링크로 유명한 몬스터입니다. 제프리스는 몬스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와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이번 시즌 주당 순이익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테슬라의 최근 자동차 판매 운송 건수도 높았고 또 공급망 문제로 발생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전기차 가격을 올렸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오스틴과 베를린에 모델 Y 공장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또한 계속해서 강력한 자동차 가격 책정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했는데요. 이와 관계없이 오늘장 제너럴 모터스는 2% 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마존의 물류 프로세스 확장에 있어 차질이 없어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물류 확장의 비용이 커져서 4분기 순이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 스케일이 워낙 크고 라스트 마일 배송을 인소싱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문제를 주시한 가운데 유가 수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오늘장 WTI 가격은 0.25% 내린 8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0.3% 하락하면서 83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 1.6% 오른 1,7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화면 통해서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페드가 11월 중순에 테이퍼링 개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에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 사실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어떤 평가들 나왔습니까? 네, 연준이 이르면 11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CNBC는 9월 FOMC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연준 위원들이 11월 테이퍼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다가올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완만한 고용시장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조기 테이퍼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파월을 비롯해 FOMC 회의에 참가한 위원 18명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6월 회의 당시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7명에 그친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한편 오늘 공개된 FOMC 회의록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연준이 매달 국채 100억 달러, 또 MBS는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연준이 매달 국채 800억 달러, 또 MBS 4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는 만큼 매입 규모가 큰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또 고용시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에 테이퍼링이 내년 중반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준 위원들은 이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도 공유했는데요. 대부분의 위원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면서 연준이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테이퍼링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 일정은 테이퍼링과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증시 변동성도 당분간 커질 전망입니다. 저희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관련 내용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준이 오늘 새벽에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살펴볼 내용이죠. 오늘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홍성진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동부가 매달 중순에 이 CPI를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도 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잠시 주춤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4%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벌써 5개월 연속 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이 11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6월 5.4% 오르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5.4%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다만 8월에는 상승률이 5.3%로 소폭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5.4%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준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주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25%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42% 넘게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이번에 공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주목했습니다. 코메르츠방크의 분석가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중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11월 중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연준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설립자 역시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보다 심화될 경우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실적에도 부담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ING의 수석 분석가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소비 수요 감소가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전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마 연준의 11월 테이퍼링 일정에 더 지지력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월가 분석 내용들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IEA 에너지 시장 변동성 지수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체 물가 수준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유가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가은 캐스터 오늘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IEA라고도 불리는 국제에너지기구는 수요일 연례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오늘날 에너지 투자 부족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며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유럽과 아시아를 강타한 전력난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변동성이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과 수요 불확실성이 현재 저투자 상황의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 지출이 계속 늘고는 있지만 증가하는 에너지 서비스 수요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바 있는데요. IEA는 현 상태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각 정부들의 공약으로는 2030년까지 해당 시나리오의 20%밖에 달성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청정에너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향후 10년 동안 현재 3배,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4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감당할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들의 명확한 신호와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IEA는 다음 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세계 각국이 새롭고 야심찬 공약들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지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채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8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언이 나왔는데 다음 이슈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죠. 역시 전가은 캐스터와 이런 에너지 청정 가격 이야기 나눠볼 텐데 러시아 에너지 주간 포럼 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전망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수요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에너지 주간 국제 포럼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CNBC가 주관하는 인터뷰에 참석해 에너지 관련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데요. 먼저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존 계약에 따라 유럽의 최대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러시아는 유럽의 파트너들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추가 가스 공급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에너지 공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가스 공급을 요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천연가스는 유럽에서 원유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인데요. 올해 천연가스 가격은 500%가량 올랐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유럽에서 가스 부족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12일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러시아의 국영석유 회사 가스프롬과 천연가스 공급 계약이 지난달 끝나면서 가스 공급이 줄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옛 소련 소속 국가 몰도바가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친유럽 성향 정부의 몰도바를 압박하는 등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푸틴은 특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에너지 위기에 대해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냉전 시기에도 러시아는 계약 의무를 다해서 유럽에서 가스를 계속 공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모든 에너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다른 산유국들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달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국제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지 못했지만 러시아가 참석할 거라는 점은 확실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